5.18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놓고요. 자유한국당과 홀로 맞서 싸우고 있는 극우 논객 지만원 씨가 오늘은 나경원 원내대표 집 앞으로 갔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만원 씨가 오후에 대표님 집 앞에서 기자회견한다는데 어떻게 그리고 오늘 한 가지만 더 해줘. 지난 4일날 나 대표가 지만원을 사무실로 부른 이유는 그냥 당신 잘 알겠는데 당신 안고 가면 한국당이 망해. 예, 그러니까 딴 사람들을 내세울 테니 당신이 뒤에서 도와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와가지고서 이건 나를 말이야 늙은이라고 이건 농락하는 거 말이야 기분이 나쁜 거요. 그리고 모든 언론들이 이제 대서특필해서 지만원이가 나경원에 대해서 폭언을 퍼붓고 뭐 욕설을 했다. 내가 욕설을 어떻게 해요? 한껏 한 것이 여자라고 그런 거예요.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자라고 그랬지. 그 이상의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한 게 아니야. 왜 내가 저 여자가 여자라고 하느냐. 아니 늙은이를 앞에 두고 너 하면은 한국당 망해. 세상에 이런 조롱이 어디 있어. 이런 모욕이 어디 있냐고.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다. 지만원 씨 이야기를 하면서요. 어제는 나경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그리고 오늘은 아예 집 앞까지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정확하지 않은 이 침묵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재희 변호사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나 원내대표랑 지금 굉장히 갈등이 심화된 상태인데 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만원 씨를 이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넣기에는 굉장히 좀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큰데 그렇다고 해서 지만원 씨를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다라고 또 공개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 역시도 어떤 지만원 씨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세력에 좀 반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또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위원으로 처음에 추천 그 명단에 오른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지만원 씨는 뭐 계속해서 자기를 선임하라고 거의 뭐 협박식 그런 멘트를 날리고 있는데 이게 좀 한국당 입장에서 저는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누가 도대체 지만원 씨를 그 추천위원 명단에다가 올리게 된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뒷감당은 결국 한국당이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전당대회를 앞두고요. 한국당 내에서는 계속 이 침묵과 혹은 왜 정확하게 명확하게 결론을 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하고 곤혹스러워했던 나경원 원내대표 그 면전에서요. 지만원 씨를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 김진태 의원의 발언이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집안 단속 말이죠. 함께 보시죠. 지금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우리 지만원 씨를 추천하느냐 가지고 굉장히 좀 고심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꼭 추천을 해주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분 그렇게 이상한 분 아닙니다. 꼴통 아닙니다. 아마 이분보다 더 이 5.18에 대해서 연구를 깊게 한 분은 없을 겁니다. 이런 분이 들어가야 제대로 5.18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지어 지만원 씨는 5.18 진상조사위원회 추천을 해주지 않는다며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입에 담기도 민망한 욕설과 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원색적인 욕설을 쏟아붓는데도 비난 논평 하나 그리고 누구 하나 나서서 이를 제재하려 하는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품을 수도 없고 내칠 수도 없고 이 5.18 진상조사위원을 위해 논의하는 이 자리, 저 자리에서 이제 김진태 의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참 난감했겠어요, 교수님. 김진태 의원이 저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듣는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도 깊은 한숨을 쉬거나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뭔 얘기냐면 지만원 씨를 조사위원으로 넣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당내에 서로 반대되는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 부대를 상징하는 지지를 받고 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금 어쨌든 태극기 부대는 아니지만 친박의 어떤 지지세를
없고 원내 사령탑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견해들을 묵살할 수 없는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시점에서 당내의 어떤 기강을 잡아야 될 시점은 필요합니다. 이 전 원내대표였던 김성태 원내대표 네. 시절에도 지만원 씨가 이제 뭐 지역구에 가서 항의를 하고 했지만은 선긋기를 냉정하게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그냥 바통을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이 숙제를 지금 나경원 대표가 맡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요. 일단 뭐 양측의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두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만원 씨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너가 들어가면은 한국당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는 모욕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 베트남 참전도 하고 국방연구소에서 일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런 나를 어떻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국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그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느냐. 네. 이제 그 점에서 좀 화를 냈던 것 같은데 또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좀 안고 가는 정치적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는데 제 생각에는 거절도 좀 나이스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네. 물론 뭐 어떠한 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부담이 된다면 그 거절의 방법도 분명히 좀 나이스하게 했어야 이런 네. 반발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요. 이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지만원 씨 그리고 이순자 여사의 전두환의 민주주의 아버지 발언까지요. 이 심상치 않은 침묵이 길어지는 게 자유한국당에 유리하지 않을 겁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따로 접촉하지 않겠다고 하던데요. 이게 어찌 된 배경일까요, 김 교수님? 일단은 자유한국당에서 상당히 좀 이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전략적인 네.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거고요. 첫 번째는 사실은 자살 시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병실에 있는데 더군다나 가족들과 보호자들이 외부의 접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재부 차관도 찾아갔지만 두 차례나 다 거절을 당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자꾸 뭔가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듯하는 그런 모습을 혹시 보일 경우에는 도리어 그 부분이 도리어 역풍이 불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자칫하면 환자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자제를 그걸 하는 건 바람직하고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신재민 사무관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팩트들, 어떤 일이 일어졌었고 또 어떤 내용들을 그랬는지 그 현재까지 정황은 있는데요. 네.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일의 경우 실제 발언했던 내용들이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가서 그것은 또 다른 정치적 역풍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지금 병실에 있는 신재민 전 사무관을 일단 안정을 시키고 또 신재민 전 사무관이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놔두더라도 저는 나중에 본인이 그런 발언을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자를 배려하고 또 정치적인 행보도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더군다나 민주주의의 아버지 이런 거짓말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좀 가려주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국민 정서상으로는요. 이 신재민 전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인격 모독, 악의적 발언 앞에서 본인이 극단의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던데 오히려 이런 사람일수록 자유한국당이 뭐 다른 분들도 좋지만 초점을 맞춰서 타점을 하나로 잡고 일명 김성태 전 원내대표 한 놈만 팬다는 입장에서요. 신재민 전 사무관 이슈를 끌고 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신재민 씨 같은 경우에는 좀 보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직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어떤 그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물론 그게 뭐 좁은 시야일 수도 있고 전체적인 어떤 정책 조율을 모르는 어떤 한정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무원이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지 마라, 정부의 입맛에 맞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뭔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정쟁화, 정치 쟁점만 끌고 가면서 이렇게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인격 모독 같은 그런 말씀을 하면서 가증스럽다, 의인인 척한다 이런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30대 초반에 웃으면서 말하지만 떨고 있는 어떤 젊은이를 봐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정치 쟁점을 하지는 않으면서도 내부 고발자 내지는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좀 모양새를 갖춰나가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너무 전방위로 지금 화력을 분산하고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는 흔하긴 하지만 오히려 요즘 같은 상황에 더 절실할 텐데 말이죠. 자유한국당 상황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